국정원은 현 법령상 계엄사 파견은 가능하나 산하합동수사본부 파견은 불가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엄 상황에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밝힌 국정원의 문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작성 시점이 계엄 선포 무려 3개월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 국정원은 뜬금없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을까요? 국정원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알고 대비한 것일까요? 국정원은 저에게 24년 8월에 있었던 을지훈련을 거치면서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안보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 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작성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을지훈련은 전시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이지 계엄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또 이 문건 어디에도 전시 상황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4년 그 가을에 계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합리적 추론은 윤석열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 대비하려 준비해야 할 작업을 불법 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지시한 것입니까? 이번에도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는데 실무자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계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심지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법 개정은 4년 전인 2020년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 둘째, 윤석열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전 조직을 동원하여 불법 내란에 가담을 하고자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군과 경찰 못지않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부처로 자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1년 전 밝힌 국정원 땡땡국뿐만 아니라 국정원 다수의 부서에서 불법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음을 이번에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조사 담당 부서는 그날 밤 비상계엄화 신원조사 땡땡 운영 방향이라는 문건을, 방첩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관련 방첩활동 강화 계획이라는 보고서와 비상계엄화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 2건을, 감찰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화 필수 수행 업무 검토라는 보고서를, 총무 담당 부서는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들의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계엄의 지휘 감독을 위한 긴급 신원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 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 암찰, 감찰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만약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국정원은 이런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숨막히게 아찔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날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한 시도는 이들 외에도 더 있을지 모릅니다. 이 문서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날 밤 윤석열 국정원이 부서를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 국정원은 지시에 따라 윤석열 불법 계엄에 복무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발끈까지 묶고 출동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 움직임에는 당연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30분에 있었던 조태용 원장 주재 정무직 회의에서 나온 지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정원은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처절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국정원이 불법 계엄의 조직적 실행 직전까지 갔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우선 위의 문서 중 특정 문서는 부서 내 검토에 거친 것이 아니라 전 부서 고위직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총무 담당 부서의 보고서입니다. 계엄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이 제목의 보고서는 각 부서장의 보좌관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조직 전체에게 일종의 불법 내란의 지침이 하다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계엄위원회 국정원 차장을 계엄사령부에 2명, 계엄상황실에 2명을 파견한다는 이 계획이 담긴 보고서가 각 부서장에 뿌려진 이유는 간명합니다. 이 계획대로 윤석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라는 의미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윤석열 국정원은 실제 계엄사 파견인을 선발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을 뿐 아니라 국회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 준비 상황까지 보고했습니다. 작년 9월 국정원은 인력 파견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파견 인력 4명이 선발된 시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부터 40여 분이 흐른 후였습니다. 즉 국회가 불법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며 알면서도 국정원은 꿋꿋하게 합참 계엄 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해 파견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합참의 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개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같은 편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법 내란의 그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 조감 특검이 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자신의 죄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어디선가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밤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것은 그들 모두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값은 당연히 그 죄의 경중에 합당하게 받으면 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정원도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끔찍했던 불법 내란의 그 밤으로부터 완전히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